요즘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밖에서 햇빛을 쬐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1배 이상의 피부 노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부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피부에 습진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젊고 건강한 특징이 관찰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늙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나이가 들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속에 늙어 보일 만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우리 피부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부는 세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바깥쪽이 표피층, 그 밑에 진피층, 그 밑에 피하지방층,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층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백질 성분, 지질 성분, 또 탄수화물 성분,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콜라겐 섬유, 이런 건 단백질 성분으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주성분에 속하거든요.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또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프로테오그라이칸이라고 하는 단백질 종류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렸을 때처럼 잘 유지되고, 구조가 건물을 지었을 때처럼 철근이 잘 있는 것처럼 잘 유지되면 피부가 젊고 건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줄어들고, 또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 같은 거는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잘게 쪼개져서 그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또 프로테오그라이칸 같은 성분들도 감소되고 변형되고, 그렇게 되니까 피부 속이 변하니까 겉으로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30세쯤 돼 보여 하는 거는 피부 속에 그 정도의 노화 변화가 와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은 60쯤 됐겠다 하면 더 심한 피부 속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피부 겉으로 그런 노화 현상이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속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어떤 성분이 줄어들고 어떤 성분이 노화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잘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다시 노화된 피부를 다시 젊어지게 하는 방법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젊고 건강한 피부는 무엇인가요? 젊고 건강한 피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가 젊고 건강해야 우리 몸도 젊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고 건강하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젊고 건강한 특징이 관찰되는데, 첫 번째는 기능면입니다. 피부의 기능이 젊은 피부처럼 활발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피부의 기능이 피부 장벽 기능입니다. 우리 피부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더러운 외부 환경, 균도 우룩하고 또 알레르기 물질도 많고 자극 물질도 많은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작용을 하는 건데, 그 보호작용을 하는 피부의 층이 각질층이라는 겁니다. 그 각질층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고,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장벽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돼야 되고, 또 면역 기능, 우리 피부는 면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외부의 균이나 또는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통해서 그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피부는 내분비 기능이라고 해서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을 내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내분비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감각 기능, 외부의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는 그런 감각 기능도 하는데, 그런 피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장벽 기능, 내분비 기능, 면역 기능, 감각 기능, 이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는 피부가 젊고 건강한 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보기에 아주 곱게 유지되는 그런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색소, 이렇게 반점도 생기지 않고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것도 없고, 또 잔주름도 없이 피부가 아주 탄력 있게 잘 유지되는 경우, 그 다음에 뼈드라지나 트러블 같은 염증성 피부 병변도 없고, 또 가렵거나 또는 아프거나 하는 불편한 감각도 없는 아주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가
젊고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면에서 기능이 아주 활발하고 잘 작동하는 그런 피부,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가 젊고 건강한 피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 나이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요? 동일한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피부를 늙게 하는 원인, 피부 노화 원인이 이 책에서 보면은 제가 9가지 가속 피부 노화의 원인이라는 챕터에 9가지의 원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면 그 원인을 피하면 되는데, 잘 몰라서 이런 것이 피부를 늙게 하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못 피하면 계속 그 원인에 노출이 되고, 그럼 우리 피부는 급속히 가속 페달을 밟아서 노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원인을 알아서 피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 원인에 노출돼서 피부가 급속하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노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9가지 써놨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흡연, 담배를 피며 나이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더 들어 보이고요. 또 대기 오염이 심한 그런 환경에서 살면 피부가 더 노화될 수 있고, 또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보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셔서 피부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피부에 습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원인 중에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위 환경에 대기 오염이 심한 경우,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갖고 생활하는 경우에 특히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 그런 것이 계속되면 심하면 10년, 20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피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주름을 늘리나요? 흡연은 요즘에 담배 피우는 분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기 때문에 밖에 야외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담배 피시는 모습을 가끔 보긴 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흡연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역학적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한 갑씩 30년을 담배를 핀 경우, 우리가 하루 한 갑씩 1년을 피면 그걸 원팩 이어라고 하는데,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면 30팩 이어, 30팩 이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피부 노화가 더 진행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하루 한 갑씩 50년, 50팩 이어죠. 또는 하루 2갑씩 25년. 그것도 50팩 이어에서 같은 흡연량인데, 그렇게 되면은 5배 정도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증가된다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왜 담배를 피면 피부 노화가 증가되느냐? 그거는 담배를 피면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담배를 피면 혈관을 수축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나 영양 공급이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더 촉발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밖에서 햇빛을 쬐면서 담배를 이제 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햇빛에 의한 피부 노화, 우리가 그걸 광노화라고 하는데, 광노화하고 담배에 의한 피부 노화, 그거가 두 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담배도 많이 피고 햇빛도 많이 보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1배 이상의 피부 노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저희 연구 결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담배를 피고 한 명은 담배를 안 피는 그런 쌍둥이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10년을 담배를 피면 쌍둥이 연구 결과에서는 약 2.5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 보인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10년 동안 담배를 피면 평균 2.5세 정도 더 나이 들어 보인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금연하시고 담뱃값 아껴서 좋은 일에 쓰시면 훨씬 보람차고 건강에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대기오염 노출은 피부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우리가 대기오염이 피부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대기오염이 나쁘면 대기오염이 된 생활 환경에서 살면 피부가 급속히 노화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 물질들은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는 뭐 중국에서도 날라오지만 차량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고 공장의 굴뚝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요리를 할 때도 미세먼지가 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에서도 나오고 공장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해서 피부를 노화시키게 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에서 나온 연구 논문을 보면 큰 길, 트럭도 지나고 아무튼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에 접해서 10m, 20m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그 큰 길에서 훨씬 떨어져서 100m, 200m 떨어져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큰 길에 붙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얼굴에 주름살이 100m, 200m 떨어져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얼굴에 주름살이 많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독일은 서양 사람이잖아요. 또 일본은 동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고요. 또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공기 중에 높아지면 얼굴에 색소성 반점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결과도 독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고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시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이 우리 피부에 주름도 많이 생기게 하고 또 색소성 반점도 많이 생기게 하는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날라오고 몽고에서 황사도 날라오고 해서 우리나라가 봄철에는 그런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호흡기 질환에도 문제를 유발하지만 우리 피부에도 상당히 문제를 초래한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 책을 보시면 더 많이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면 더 늙어 보이는데요. 보습제는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바르는 건가요?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반드시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그래요. 피부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층인데 그거는 죽은 각질 형성 세포,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인데 그 각질 형성 세포가 분화 과정을 거쳐서 죽으면 각질 세포로 변합니다. 각질 세포는 여러분들이 때라고 생각을 해서 각질은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벗겨내지만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질 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아주 소중한 세포들이고요. 그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40층 아주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의 공간을 기름 성분, 지질 성분이 고기를 메꾸고 있습니다. 마치 벽돌담을 보면 벽돌이 있고 그 벽돌 사이사이를 시멘트가 채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부 장벽도 죽은 피부 세포인 각질 세포가 한 3, 40층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이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 지질 성분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요 세 종류가 고기를 꽉 채우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실험실에서 밝힌 연구에 따르면은 지질 성분도 중요한데 당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과 당 성분이 그거를 꽉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때를 민다거나 때를 미면 각질층을 다 벗겨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누 거품을 많이 내서 오랫동안 문지르면 피부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채우고 있는 지질 성분을 비누 거품이 지질 성분을 녹여내서 다 빼버리고 당 성분도 빼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목욕을 심하게 하는 경우, 때를 많이 미는 경우, 비누질을 많이 하는 경우, 또 샤워를 오래 하거나 자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 장벽 기능이 소실되고, 그러면 피부 안에 존재하는 수분이 망가진 피부 장벽의 틈새를 통해서 밖으로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는 내 피부가 건조해졌네, 큰일 났다, 건조하지 않게 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내서 각질 세포도 더 만들고 지질 성분을 더 많이 합성해서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이 부작용으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면 피부가 가려워지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반드시 가려워집니다.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피부의 노화는 염증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 피부는 노화될 수밖에 없고, 피부가 염증에 의해서 노화되는 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염증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영어로 inflammation이라고 하고 노화는 aging이라고 하기 때문에 염증 노화는 그 두 단어를 합쳐서 inflammag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는 노화될 수밖에 없다. 얼굴도 건조하면 얼굴도 노화되고, 몸이 건조하면 몸도 노화되게 된다. 그래서 보습제를 꼭 바르셔야 돼요. 보습제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요. 보습제를 고를 때 피부에 좋은 보습제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질 성분이, 아까 제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이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3가지 성분이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분이 피부 안에 분자수로 1대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고르실 때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1대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고르셔야 되고요. 또 제가 지질성분 말고 당성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성분이 피부에 있는 그 당과 동일한 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그럼 구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개발한 성분들을 넣은 보습제들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보습제를 구하시면 되고, 3번째는 보습제가 산도가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에서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를 때 약산성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의 산도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유지돼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인 보습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또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당성분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또 약산성인 보습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그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보습크림을 사셔가지고 바르셔야 되는데, 바를 때는 양을 가능하면 많이 바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이 피부가 가려워서 오신 분들을 보면 보습제 바르라고 그러면 저 발라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보습제를 이렇게 얼마나 바르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찔끔 짜가지고 그래서 전신에 바르는데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요. 요 한마디를 꽉 짜서 손바닥 하나 넓이를 바르실 정도로 엄청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바르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습크림을 바르기 위해서 전에 바른 보습크림을 닦아내고 바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습크림을 바를 때, 보습제를 바를 때 꼭 샤워하고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샤워는 하면 할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제는 전에 바른 보습제 위에 덧바른다 생각하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3번째는 보습제를 하루에 한 번 바르시면 안 되고요.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아침, 저녁 2번 바르시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적어도 하루에 4번은 바르셔야 된다. 바르시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닦으면서 바르셔도 안 되고, 양을 적게 바르셔도 안 되고, 또 횟수가 하루 한 번이면 절대로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자세한 방법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확 늙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피부 노화는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피부는 노화되기 시작해서 20대, 30대가 되면 20, 30대로 보이고 40대, 50대를 보이면 가면은 40, 50대로 노화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늙어 보이죠. 이 책 제목대로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피부를 늙게 만드는 노화 원인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를 조금씩 손상시켜서 피부 안에 그런 손상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이 모여서 피부 겉으로 나타날 때 갑자기 피부가 확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 피부를 노화시키는 노화 원인, 가속 피부 노화 원인 9가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햇빛입니다. 햇빛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피부가 노화됩니다. 그래서 햇빛에 의한 피부 노화를 열로화, 영어로는 포토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그런 열로화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연구하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가 노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세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그거를 열로화, 영어로는 Thermal Skin Aging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광노화, 열로화 이런 것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로 잘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원인입니다. 열로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열이 노화를 앞당기는 건가요? 열이 많다기보다도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5도잖아요. 피부의 온도는 몇 도인지 혹시 아실까요? 피부의 온도는 부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1도 내지 32도입니다. 체온은 뜨끈뜨끈한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36.5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을 뺏기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31도 내지 32도입니다. 피부가 항상 31도 정도 되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모든 효소들, 피부에도 효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소들이 31도에서 작용을 제일 잘하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기능은 31도, 32도에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피부의 온도가 금방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을까요? 햇빛을 오래 보면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적외선은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외선이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의 온도를 쉽게 올립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실험실 옥상에서 재보니까 초여름에 옥상에 한낮에 올라가 있으면 5분만 지나면 피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난로나 아니면 여기 난방기구 같은 걸 직접 재면 피부 온도가 금방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데 가면 제가 거기 가서 피부 온도를 재보니까 40도까지 후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목욕탕에 있는 물의 온도는 한 40도, 42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자외선을 받은 거랑 거의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혈관이 증가하게 되고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게 되는 등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우리가 열노화라고 하고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부 온도는 31도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들으니까 어떤 유명한 여성 배우가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겨울철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차에 히터를 틀지 않는다 하는 거를 듣고 그분이 열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나 보다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열로화가 생긴다 하는 것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햇빛이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노출 부위의 얼굴이나 목 부위의 피부가 햇빛에 가려진 팔 안쪽이나 가슴 이런 피부보다 훨씬 피부 노화가 심하게 온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햇빛 속에는 빨주노천 파남보, 우리가 물건을 보는 가시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광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고, 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를 우리가 적외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열선이라고 하는 적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이 가장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도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나쁜 영향이 크고요. 자외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고, 자외선 C가 있어요. 근데 자외선 C는 저 오존층에 있는 오존에 다 흡수돼가지고 다행히 우리 지표면에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자외선 A하고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A가 파장이 길어요. 320 나노메타에서 400 나노메타까지가 자외선 A고요.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280에서 320 나노메타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파장이 길면 투과성이 좋아요. 그래서 유리창은 자외선 A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유리창을 쉽게 통과하는데, 자외선 B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는 자외선 A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외선 B는 유리창에 걸러져서 실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외선 B는 화상을 일으키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화상을 일으킨다는 건 피부에 염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효과는 자외선 B가 상당히 많고요. 자외선 A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효과가 커요. 그리고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피부를 태우는,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 A도 염증을 유발하는 효과는 있고, 자외선 B도 활성산소를 만들거나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효과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외선 B는 염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고, 자외선 A는 활성산소나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 노화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히 피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엔기구인데 거기서 철저히 차단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놀라운 사실인데, 자외선이 우리 머리를 나쁘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로 좋은 논문도 많이 낸 그런 결과인데, 자외선을 피부가 받으면 피부에서 만드는 코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뇌에 들어가서 뇌 해마에서의 신경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보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나빠진다 하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은 철저히 피해야 됩니다. 피부 노화도 억제하고 피부암도 억제하고 머리도 스마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교수님, 비타민 D는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 D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혹시 비타민 D가 부족할까봐 걱정이신 분은 보충제 형태로 일주일에 한 알 내지 두 알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라,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쪼여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바르는 건가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됩니다. 왜 꼭 발라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암을 예방하고 머리가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발라야 하는데 일단 효과가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실 때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가 거기 써 있어요. 그거는 SPF라고 하고 그 뒤에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가 50 플러스라고 써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SPF 50 플러스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시면 자외선 B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는 거기에 PA라고 써 있어요. PA, Protection of UVA인데 PA가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 있는데 세 개 이상, 3 플러스 이상을 구입하시면 자외선 A는 충분히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바르는 양과 바르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는 양은 제가 보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조금 바르세요. 그렇지만 SPF 50 플러스, PA3 플러스 그걸 잴 때 바르는 양대로 발라야 되는데 그 양은 피부 1cm, 1cm, 가로 세로 1cm, 1cm, 즉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 얼굴 면적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 얼굴 면적을 잰 적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성인 남자, 여자의 얼굴 면적을 재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400제곱센티미터,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5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500제곱센티미터인데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되니까 500 곱하기 2 하면 1000mg 을 발라야 되잖아요. 여성의 경우는 400제곱센티미터가 얼굴 면적이니까 400제곱센티미터 곱하기 2mg 하면 800mg을 발라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 저울도 없는데 어떻게 1000mg이고 800mg을 압니까? 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요 손가락 한마디가 를 꽉 짜서 선크림을 꽤 두껍게 꽉 차면 한 500mg쯤 됩니다. 500mg. 여성은 손가락 마디도 좀 작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 꽉 짜면 한 400mg쯤 돼요. 그래서 두 마디를 꽉 짜서 바르면 남자의 경우에는 그게 1000mg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800mg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셔야 SPF 50 플러스, PA3 플러스 거기 적혀 있는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근데 조사한 논문을 읽어보니까 보통 3분의 1 정도? 권장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바른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바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3분의 1로 감소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9분의 1로 감소되고요. 4분의 1을 바르면 16분의 1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 거의 안 바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두 마디를 꽉 차서 얼굴에 바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는 횟수입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밖에 나가면 2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자외선을 계속 흡수를 잘 합니다. 근데 2시간 동안 흡수하다 보면은 자외선 차단 성분들의 화학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2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자외선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쯤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마다 반드시 덧발라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땀도 나고 하면 땀도 닦고 뭐 이렇게 비비고 하면은 다 닦여 나가기 때문에 또 수영을 하고 그러면 또 수영장 물에 닦여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마다 덧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더라도 양산 꼭 쓰시고 챙이 넓은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쓰시고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피부는 타고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전이다. 피부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리 좋은 피부를 타고나도 엄마 피부도 좋고 아버지 피부도 좋고 하면 애들 피부도 좋을 확률이 좀 높은데 그래도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노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경우 또 생활 습관이 나쁘면 노화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잘 알려져 있어서 타고나는 경우는 한 20% 정도뿐이 결정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생활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써 있는 9가지 가속 피부 노화의 원인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7가지 생활 습관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 생활 습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니까 그런 것도 잘 지키시면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로서 환자 진료도 하고 또 학생들 교육하고 또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 1년 반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현재는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또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발모제도 개발하고 또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조그만 벤처 회사를 13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벤처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라고 하는 제 이름을 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화장품은 12가지가 있는데 피부 노화가 왜 생기는지를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연구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피부가 왜 생기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써보신 분들, 이런 화장품이 있구나 해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 좀 손해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인데 제가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이런 건데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갖고 생활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9가지 원인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피부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책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데 사실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이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못 해드려서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주의사항 이런 거를 책으로 해서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을 하나 내서 우리나라 가려우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피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생활 습관들을 적어놨고요. 또 생활 습관으로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화장품 바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